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부가 오늘 이사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신규 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는 경기도 광명, 시흥에 들어서게 되는데 총 7만 가구로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서울 주택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을지, 향후 집값 안정에, 특히 이제 수도권 집값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규정 자산승계연구소장 전화로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부 발표에 대한 총평부터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상보다 발표가 꽤 빠른 편이라고 느껴졌고요. 네,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광명, 시흥을 포함해서 부산과 광주 두 개 지구까지 총 3곳 10만여 가구를 발표한 건데 네, 전체 발표 계획이 25만 호 신규 택지니까 1차 발표 분량이 꽤 많았었던 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부가 조속하게 공급 의지를 좀 계속 공고히 하는 걸로 받아들여졌고 네. 이후에 신규 택지 조성 작업들 일테면 토지 보상 같은 것들이 크게 차질을 빚지 않는다면 시장에 좀 관심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이사 대책 발표 직후보다는 조금 생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빨리 발표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아무래도 이사 대책의 공급 방식 중에서 신도시나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방식이 다수의 원주택 소유자들의 갈등 구조보다는 좀 쉬운 방식이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사 대책 직후에도 신도시 신규 택지 조성으로 공급되는 26만 가구가 아무래도 제일 좀 빨리 확실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네. 특히 이번에 발표된 광명시흥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곳이어서 그동안 시장에서도 이 지역이 지정될 것 같다라는 예상들이 많이 나왔었던 대표적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지자체와의 협의도 좀 빨랐었던 게 아닌가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앞으로도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광명 시흥의 경우에요. 제일 관심이 좀 아무래도 많잖아요. 수도권 지역에 만드는 3기 신도시니까 여의도 면적의 4배가 넘는 크기라고요. 네, 지금 기존에 공급됐던 혹은 진행하고 있던 1기, 2기, 3기 신도시 전체를 합쳐도 거의 한 6번째 정도에 들어가는 큰 규모거든요. 보통 알고 계신 동탄 신도시라던가 네. 분당이라던가 이렇게 좀 규모가 큰 신도시에 이어서 수도권에서는 꽤 큰 신도시로 이제 공급이 될 가능성이 많고 네. 무엇보다 이 서울 서남권에 바로 붙어 있어서 보통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나 주택들을 서울 서남권 직장인 수요자들이 많이 이미 이용하고 있는 주거지여서 네. 서울 서남권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새 아파트 공급 지역으로는 굉장히 좀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예측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집값 상승의 진원지는 아무래도 강남 3구 이렇게 불리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서남권에 만들기 때문에 신도시를 강남 집값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제 관측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시장에서도 좀 계속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강남권 주변에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광명 신도시까지 이동을 해오시기는 좀 불편한 부분들이 거리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강남권 직장인이라든가 청년 수요를 흡수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공급되는 지역들이 광명 신도시가 끝이 아니고 기존에 발표됐던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동부권에 하남 교산이라던가 남양주 왕숙 같은 동부권에 위치한 신도시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 발표는 기존에 발표됐던 3기 신도시 위치들과의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입장에서 서남권의 배치가 첫 번째로 됐다라는 답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신도시를 조성할 때마다 신도시에 이제 그 입주하신 분들 사이에서 나오는 불만이 광역 교통망을 만드는 걸 안 한다. 그것 때문에 너무 출퇴근하기 힘들다. 이런 이제 지적이었거든요.
근데 광명과 시흥이 한 7만 가구가 들어서게 되면 교통 문제도 상당히 심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통 문제에 대한 대책도 오늘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교통망 인프라 구축 얘기가 계속 같이 발표가 되고는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게 얼마나 조속히 현실화될 거냐가 계속 관건이기는 합니다. 정부 발표로는 이 광명 시흥 신도시를 관통하는 남북 도시 철도를 좀 추가적으로 신설을 해서 기존에 있는 신안산선이나 GTX B라인이나 뭐 전철 1호선, 2호선, 7호선 라인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해소를 하겠다. 그리고 간선도로들도 좀 정비를 하겠다라는 건데 기존에 이 광명 쪽에서 서울 서남권으로 접근하는 간선도로나 교통환경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장에 있거나 아니면 지역에 기존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신도시가 더 들어오면서 교통이 더 불편해질까 봐 걱정이다라는 생각들을 지금 벌써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발표한 계획들이 빨리 조속히 구체화돼서 신도시 입주 시점에 이제 같이 제공이 되도록 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고요. 이번에 발표된 광명 시흥 신도시 위쪽으로 이미 2만 5천 세대 정도의 광명 뉴타운 재개발도 진행 중이어서 네. 광명 전체에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이 앞으로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이제 인프라 계획뿐만 아니라 좀 더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현장에서도 나오고 저 개인적으로도 좀 추가적으로 도로 계획이나 철도 계획들이 좀 더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 지적들이 계속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올해도 말씀해 주셨지만 김포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입주 다 하고 난 다음에 뒤늦게 이제 그 철도가 개통이 됐고, 근데 수송 용량이 굉장히 좀 부족해가지고 지금 뭐 출퇴근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입주하는 입주 시점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서 완료하는 시점하고 이게 서로 맞지가 않아가지고 더 큰 불편을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일치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발표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5년 정도에 실제로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 분양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실제 입주 시점은 한 28년께 정도가 되지 않나 예측이 되거든요. 2028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지금 확장하겠다라고 한 남북 도시철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빨리 계획이 성립되지 않으면 시기를 맞추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좀 부족한 부분들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처럼 입주 시기에 인프라 구축이 같이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인프라 자체도 이용함에 있어서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지적하신 것처럼 김포신도시 같은 경전철 부족 사태 같은 것과 반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강하는 것들이 돼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오늘 발표한 게 다가 아니고 추가적인 인프라 계획을 좀 확실하게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추가 발표 예고도 한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광명 시흥 3기 신도시도 그렇고 뭐 신도시 조성할 때마다 얘기 나오지만 이 주거 여건 특히 이제 그 녹지 확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뭐 아파트 밀집만 한다고 해서 집만 많이 짓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동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의도 면적의 한 1.3배 크기의 공원과 녹지가 확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번 개발 계획에 전체 그 광명시흥 신도시 면적의 한 30% 정도로 대규모 공원이나 녹지 조성을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변공원이나 목감천 쪽 수변공원이나 뭐 호수공원 이런 생태 공간들을 좀 집중 배치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뭐 공원 환경이라던가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신경을 쓴 걸로 보여져요. 근데 네. 사실은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 나눈 교통환경 부분이라던가 이제 광명시흥 신도시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는 자족 기능이라던가 이제 젊은 수요층들이 이주해 와서 신도시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이라던가 비즈니스 생산 활동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좀 같이 구성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건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요.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이거 아닐까 싶은데요. 뭐 심리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실제로 집값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계획보다 예상보다 발표가 좀 빨랐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광명신도시가 크기나 위치적인 면에서 비교적 그래도 관심 대상지여서 어느 정도 심리적 영향이 있을 걸로는 보이는데 네. 전체 발표 계획 중에 한 15만 가구 정도의 대상지는 아직 4월에 추가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이사 대책에서 같이 발표됐던 서울 중심의 도심 역세권 지구라던가 이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대상지라던가 이런 것들의 발표가 오는 7월까지 계속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당장 이 발표만으로 큰 영향을 모두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이후의 계획들이 계속 발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로 있고요. 네. 물론 그 후보지들이 또 그리고 수요자들이 좀 선호하는 지역에 결정돼서 나와야 된다라는 중요한 조건이 단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택지지구들뿐만 아니라 계속 이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원소유주들 그리고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이라던가 뭐 이런 분들 간의 협의나 동의, 반발, 마찰 문제 같은 것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어서 네. 이 부분들을 최대한 좀 분쟁을 줄이면서 속도감 있게 빨리 진행하는 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뭐 2분기에 대상지 발표와 진행 속도의 이제 현실화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하반기에 기대하시는 심리 효과나 이런 것들을 좀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대상지가 별로 좋지 않은 곳에 추가적으로 발표가 된다거나 발표가 되더라도 지역 거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게 포착이 된다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진행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의 심리적인 효과나 이런 구매 심리를 좀 진정시키는 데는 아무래도 좀 전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당장 단언을 이제 좀 저희가 평가를 하기는 어렵고 네. 2분기 진행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도 소유자분들이 현재 뭐 당장 이거를 평가하고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이후에 진행 발표나 과정들을 좀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관망세를 좀 띠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흐름이 2분기 중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추가로 발표될 신규 택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안건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어떤 부동산 집값 안정에 대한 심리적 부분이 실제로 뭐 집값 하락이나 아니면 안정에 영향을 미치려면 다른 지역이 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후보지나 예상 가능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번 추가적인 신도시 택지지구 발표의 이제 개념적인 설명을 할 때 정부가 기존에 뭔가 이런 보금자리나 이런 걸로 지정이 됐다가 조성 흐름이 있다가 좀 해제가 된 곳들이나 아니면 3기 신도시처럼 기존에 이제 신도시나 택지 조성을 하면서 인프라 구축이 계획돼 있는 곳들의 주변 부지를 활용할 의사들을 좀 내비쳤거든요. 아무래도 신규 택지 조성함에 있어서 교통 인프라라든가 이런 거 구축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새로 설정을 하기는 굉장히 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실 이미 3기 신도시나 혹은 3기 신도시랑 도심을 연결하는 GTX 같은 광역교통망이 들어가는 역세권 주변에 남아있는 부지들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남이라던가 남양주, 고양 그리고 김포 등지에 남아있는 부지들이나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들이 예측이 되고 있고요. 네. 북부권에서는 좀 높게 의정부나 양주 지역까지도 이제 좀 확장해서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다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라고 판단이 된다는데 이렇게 좀 분산해서 매치를 하더라도 최대한 뭐 서울 도심이나 강남권에 이제 직장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동하기 편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최대한 가까운 지역에 배치를 하고 입주 시점에 맞춰서 GTX 같은 광역교통망 계획이 같이 이제 개통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지금 이제 광명 시흥뿐만 아니라 부산 대저동 일대 또 광주 산정동 일대에 지방 중규모 공공택지로 지금 확정을 한 상황. 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해당 지역에 좀 검토될 만한 택지 대상지들이 있었던 게 우선 발표지로 선정된 게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네. 나머지 광역도시들에도 비슷한 규모의 후보지들이 적어도 1개 이상씩은 추가로 2차 때 발표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부산과 광주만 하는 거는 아닐 걸로 판단이 돼요. 부산과 네. 광주 같은 경우에 지금 신도시의 주택 공급 규모가 18,000, 13,000 가구 정도씩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광역도시에서도 1만 가구 전후에 이제 조성 계획들이 한 곳 정도씩은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이번 부산 대저도 그렇고 광주 쪽도 그렇고 기존 원도심이나 이제 활동성이 높은 대표 산업지역하고는 교통 여건 연결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방 도시들도 이제 기존의 비즈니스 지역이라던가 주요 상권 그리고 대표 도심들과의 연결될 수 있는 교통망을 같이 잘 배치하는 게 수요자들의 관심도를 끌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입주해 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네. 그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규정 자산승계연구소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다프트 펑크의 Something About Us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It might not be the right time. I might not be the right one. But there's something about us I want to say. 'Cause there's something between us anyway. I might not be the right one. It might not be the right time. But there's something about us I've got to do. Some kind of secret I will share with you. I need you more than anything in my life. I want you more than anything in my life. I'll miss you more than anyone in my life. I love you more than anyone in my life. KBS 58분 날씨.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과 일부 경기 내륙, 강원 영동과 강원 영서 남부, 일부 충청권과 전북 동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하겠습니다. 최근 크고 작은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에 전라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까지